다음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자.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50대 성공한 남자.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사랑으로 착각되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 한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기록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35. 한때는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하루는 늘 빠듯하고 고단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엄마 오늘도 늦어요? 잠결에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 서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금방 올게. 미소를 지었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얼굴은 금세 굳어버립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서윤에게 하루란 숨을 참고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기대어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의 숨소리만 들리는 방에서 혼자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혼자일까? 그날 소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러기 아빠 댁 가정부 일인데요. 대기업 부장님이고 집도 깔끔하고 성격도 좋다고 합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는 어렵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랑 정리 정도예요. 하루 2~3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는 망설일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넓고 조용한 아파트, 향기로운 공기, 정리된 가구와 반듯한 서재, 그리고 현관에 서 있던 남자. 이름은 강도윤. 52, 대기업 전략기획부장. 말끔한 정장, 가지런한 머리, 나이에 비해 곱고 단단한 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눈을 마주칠 때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남자. 그러나 그는 먼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집에 사람 오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괜히 제가 더 긴장되네요. 그 말에 서윤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 소리, 도마 소리. 집안에 오랜만에 생활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 가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살아있는 것 같네. 그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군요.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서윤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많이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애가 잠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고 괜한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청이 서윤에게는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는 감각.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를 켜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서윤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매일이 되었습니다. 퇴근한 강도윤은 늘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 서윤은 늘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윤 씨도 힘드셨죠? 그는 항상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평범한 호칭이 서윤의 가슴을 이상하게 간지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셔츠 단추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추가 하나 풀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서윤은 손을 들어 단추를 잠갔습니다. 손끝이 그의 가슴에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딱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왜 이러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스스로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를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몸선을 살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묶다가 풀고 향수를 아주 살짝 뿌렸습니다. 괜히 왜 이러지?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머리 바꾸셨네요.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아, 그냥 조금 정리했어요. 잘 어울립니다. 그 짧은 말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있던 순간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연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 서윤은 무심코 자기 손을 무릎 위에 얹었고 조금씩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얇은 옷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따뜻하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낯선 감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설렘과 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윤은 혼자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로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말투, 미소, 셔츠 소매를 걷는 손목, 차를 마실 때의 손끝.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품을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 가기 전 옷장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티셔츠와 바지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마 길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허리선을 살짝 잡아주는 블라우스를 고르고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거울 앞에서 천천히 머리를 묶고 풀며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 입술에 연한 색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가슴이 아주 작게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강도윤은 변화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윤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 그냥 요즘 조금 여유가 생겨서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 짧은 말이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소를 하며 창문을 닫다가 그가 퇴근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서윤은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앞치마를 매며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숨을 고르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집이 참 깔끔합니다. 그의 눈길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서 어깨선으로 손목으로 스쳐 지나가는 걸 서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미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차리다 국물이 튀어 서윤의 블라우스 소매가 젖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강도윤이 가까이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소매를 닦다가 일부러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손끝을 따라 내려오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죠. 그가 조용히 말했을 때 서유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걱정해주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유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일부러 거실에서 오래 머물렀고 테이블을 닦으며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였고 식탁을 차리며 그의 앞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의도를 담은 시선. 어느 날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다 서유는 일부러 소파 끝이 아닌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TV 화면보다 서유는 그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은 팔, 잔을 드는 손, 미묘하게 드러난 손목의 힘줄. 그녀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가 조용히 묻자 서유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편안해 보여서요. 잠시 침묵. 그녀는 일부러 다리를 살짝 틀며 몸의 방향을 그의 쪽으로 더 돌렸습니다. 어깨가 아주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는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처음으로 조금 더 과감한 옷을 입고 집에 갔습니다.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허리를 강조한 치마.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아주 짧게 멈췄다가 곧바로 그녀의 얼굴로 올라오는 걸 서윤은 정확히 느꼈습니다. 맞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서윤은 일부러 팔을 걷어 올렸고 머리를 묶으며 목선을 드러냈고 가끔 그의 쪽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향수 바르셨습니까? 네, 너무 진한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다 서윤은 일부러 그의 앞에서 손을 천천히 말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참 약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요?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강 부장님은 늘 너무 참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거칠어졌습니다. 서윤 씨, 이건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숨기기 어렵잖아요. 그날 밤 강도윤은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역시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도 자기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알고 있었고 그의 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일부러 보이도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왔고 첫 단추를 하나 풀어둔 채 앞치마를 맸습니다. 부엌에서 불 앞에 서자 이마와 목덜미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머리를 풀어 목선을 드러내고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도윤은 인사를 하다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명 아래 선 서윤의 모습이 전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머리, 얇은 천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선, 숨을 고를 때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가슴. 오늘 많이 더우셨나 봅니다. 그는 애써 시선을 얼굴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서윤은 일부러 부채질을 하듯 손으로 목선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 손끝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그녀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서윤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들 때도 허리를 굽힐 때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느끼며 일부러 등을 그쪽으로 향한 채 머리를 묶고 풀었습니다. 서윤 씨. 그가 무심코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둘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갔습니다. 서윤은 예전처럼 소파 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로 옆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운 자리. TV를 켜놓았지만 서윤의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그의 옆얼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마시다. 일부러 잔을 놓치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척하며 그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들이쉬며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손등을 따라 손목으로 아주 미세하게. 강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느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서윤 씨,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더 기울이며 그와 시선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옷은 점점 몸선을 더 드러냈고 머리는 늘 풀어두었고 향수는 전보다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청소를 하다 일부러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높은 곳을 닦으며 팔을 길게 뻗고 몸을 틀 때마다 치맛자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서윤 씨, 굳이 그건 제가.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부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부러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비가 온다는 핑계, 아이 숙제가 많다는 핑계. 오늘은 조금 더 있다 가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둘만 남은 집. 조명은 조금 어둡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유는 소파가 아니라 바닥 러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바로 앞.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몸을 살짝 기울인 채. 강 부장님은 여자로서 저를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에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요. 서유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자기 쇄골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건지 몰랐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행동.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가 고개를 들면 바로 그녀의 눈과 입술이 닿을 거리. 강 부장님.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당기는 것도 아니고 풀지도 않고 그저 잡은 채로. 저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의 숨이 이제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넥타이를 쥔 손을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 쪽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그의 심장 위에 닿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뛰는 거, 저 때문이죠? 그는 결국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윤 씨 더 이상은. 그러나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사실을 보며 아주 천천히 아주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넘어오고 있다. 그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탁자 위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 조명은 평소보다 어둡고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간 뒤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오늘은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더 이상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사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더 늦어졌고 귀가는 더 늦어졌고 그 집은 점점 일터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서유는 점점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착각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서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차도 마시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챙기던 서윤은 끝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순간 서윤의 세계도 함께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번호를 누르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까지 찾아갔다가 멀리서 그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순간 서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잠시 쓰이고 버려진 외로운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 하나가 남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여자 서윤. 가정부로 일하며 만난 성공한 남자 강도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시작된 설렘은 유혹이 되었고 관계가 되었고 결국 버림과 상처로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